아이고, 이 사람아. 뒤질났고 여기까지 왔나? 약초꾼 봉순이 절벽 아래 동굴에서 피투성이가 된 남자를 발견한 건 산삼을 찾아 헤매던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남자는 눈을 뜨고 봉순을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말했죠. 누나, 나 배고파. 우리 엄마 어디 갔어? 환장하겠네, 이 자식. 이거 나사가 하나 빠짓뿐네. 38, 시집도 못 간 노처녀 봉순이는 그날 산삼 대신 훨씬 더 큰 짐을 등에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한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경상북도 청송군 주황산 자락, 해발 800m 능선을 타고 오르는 여자의 숨소리가 가팔랐습니다. 강봉순, 38. 청송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3대째 약초를 캐며 살아온 집안의 외동딸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를 모시며 약초 캐는 일을 이어받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청송의 산삼요정이라 불렀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 별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정이라기엔 덩치가 좀 있었거든요. 아이고 허리야. 내가 무슨 죄를 졌노. 이 나이에 아직도 산을 기어다니고. 봉순이는 투덜거리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절벽 아래 남쪽 사면에 자란다는 천궁이었어요. 가을 천궁은 약효가 가장 좋을 때라 제값을 받을 수 있었죠. 어머니 병원비도 내야 하고 겨울 땔감도 사야 했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 다다랐을 때 봉순이는 습관적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절벽 아래에는 예전부터 작은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비가 오면 피하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동굴 입구 근처에 검은 무언가가 보였어요. 저게 뭐고? 봉순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음엔 멧돼지가 죽어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절벽 아래 동굴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다. 봉순이는 급하게 절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 절벽은 그녀가 수십 년간 오르내린 곳이라 암벽 등반 수준의 실력이 있었죠. 그래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동굴 앞에 도착한 봉순이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30대 초중반으로 보였는데 머리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이 사람아, 정신 차려봐. 봉순이가 남자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자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봉순이를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말했죠. 누나, 나 배고파. 우리 엄마 어디 갔어? 봉순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씨부리노? 누나? 엄마? 아저씨, 정신이 있는 기가 없는 기가? 나 아저씨 아니야. 나 5살이야. 유치원 다녀. 남자는 볼을 빵빵하게 부풀리며 항의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지한지 봉순이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돌아삐겠네. 봉순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 여기 어디야?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남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봉순이는 잠시 상황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눈을 감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남자 분명히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일단 내리가자. 니 걸을 수 있나? 응, 나 잘 걸어. 유치원에서 달리기 1등 했어. 남자는 벌떡 일어나더니 비틀거리며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왼쪽으로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순이는 한숨을 쉬며 그를 부축했어요. 산을 내려오는 동안 봉순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그런데 병원비는 누가 내지? 신원도 모르는데? 누나, 나 힘들어. 업어줘. 뭐? 업어달라고? 네가 몇 살인데? 5살. 봉순이는 기가 막혔지만 남자가 자꾸 떼를 써서 이러다간 자기가 돌아버릴 것 같아서 결국 등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신이 나서 듬직한 봉순이의 등에 올라탔어요. 누나 등 따뜻해. 우리 엄마 같아. 너그 엄마도 이래 땀냄새 나시나? 응. 우리 엄마도 땀냄새 많이 나. 봉순이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황당하면서도 어딘가 웃겼거든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봉순이는 일단 집으로 남자를 데려갔어요. 홀로 계신 어머니 김말순 여사가 마당에서 콩을 까다가 둘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봉순아, 그 사람 누구? 그게 할머니. 안녕하세요. 남자가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유치원생처럼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꾸벅 인사하는 모습이었어요. 말순 여사는 봉순이를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야, 어디서 또 저런 거를 주워왔노? 엄마, 나도 모른다. 산에서 디비지 갖고 누워있길래 보니까 대급박을 어디 갖다 박았는가. 지가 5살이란다. 뭐라카노? 5살? 그게 말이가 방구가. 미치삐겠네. 진짜 지가 5살이라 한다니까. 아까 업어달라 캐서 업어왔다. 말순 여사는 남자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는 마당에 있는 닭을 보고 신이 나서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꼬꼬댕, 꼬꼬댕, 닭이다. 봉순의 엄마가 심각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 한마디 했습니다. 알았다. 저거를 보고도 네가 우에 거짓말한다 카겠노? 왔다마. 이제 웃잘라카노. 봉순이는 남자의 옷을 살펴보았습니다. 옷은 흙과 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원래는 꽤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셔츠는 이태리제 같았고 바지도 고급 브랜드였죠.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지갑이나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옷이 좋은 거 보니까 돈 있는 집 사람 같은데? 근데 왜 절벽 아래 동굴에 뻗어 있노? 봉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뭔가 사연이 있을 터였어요. 하지만 당장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 급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락하고 내일 면사무소 가서 신고하자. 그래야겠다. 저거지 이름은 뭐라 카더노? 아, 그거를 안 물어봤네. 봉순이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자스가, 네 이름이 뭐고? 나? 내 이름.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몰라. 기억 안 나. 와. 니 간첩 뭐 그런 거는 아이제? 지 이름도 모른다 캐샀네. 아따마 돌겠네. 응. 근데 누나, 나 이름 없어도 돼? 괜찮아. 봉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기억도 없고 죽을까봐 걱정돼서 데리고 오긴 했는데 잘못 주워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럼 뭐라 부를까? 네 동굴에서 맞박에 돌비 맞은 거 구해왔으니까. 돌박이? 아니다. 그건 좀 그렇고. 순돌이. 말순 여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순돌이? 왜 순돌이인데 엄마? 봉순이 네가 주워왔으니까 순돌이지. 옛날에 너그 아버지가 키우던 진돗개 이름이 순돌이였다 아이가. 엄마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웃재. 개 이름을 붙이노? 아따 말 맞네. 싫으면 네가 지어라 가시나야. 봉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임시 이름이니까. 알았다. 순돌이. 네 이름 인자 순돌이다. 알았나? 순돌이? 좋아. 나 순돌이. 남자 아니 순돌이는 신이 나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진짜 5살 같았어요. 그날 밤 봉순이는 순돌이를 아버지가 쓰던 방에 재웠습니다. 순돌이는 처음엔 무서워서 혼자 못 자겠다고 했지만 봉순이가 옆에서 자장가를 불러주자 금방 잠들었어요. 자장자장 우리 왼수, 잘도 잔다 우리 왼수. 봉순이는 순돌이의 잠든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깨끗이 씻기니까 꽤 잘생겼더라고요. 이마가 넓고 코가 오똑하고 입술은 살짝 도톰했죠. 이 얼굴에 이 몸으로 지가 5살이라 카네.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전화해야겠노. 봉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순이는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순돌이가 따라오겠다고 떼를 쓴 겁니다.
나도 갈래. 혼자 있기 싫어. 면사무소 금방 갔다 온다. 니는 집에 있어라 좀. 싫어. 누나 없으면 무서워. 순돌이가 봉순이의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30살이 넘은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이 어찌나 기괴한지 봉순이는 결국 두 손을 들고 항복했어요. 알았다, 알았어. 같이 가자, 같이 가. 면사무소에 도착한 봉순이는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순돌이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러니까 이분이 기억을 잃어서 자기가 5살인 줄 안다고요? 예. 어제 절벽 아래 동굴에서 발견했는데 머리에 상처도 있고 심상치 않아서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가긴 갈 낀데. 일단 신고부터 하려고요. 그때 순돌이가 직원의 책상 위에 있는 사탕 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와, 사탕이다. 순돌이가 사탕을 집으려 하자 봉순이가 황급히 막았어요. 야, 이 자스가. 그게 네 끼가. 좀 나대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먹고 싶어. 순돌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탕을 하나 건넸죠. 아, 드세요. 고마워요. 순돌이는 사탕을 받아들고 해맑게 웃었습니다. 직원은 봉순이를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5살인 줄 아는 거 맞죠? 내가 뭐 한다고 거짓말하겠습니까? 봉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일단 실종자 신고를 접수하고 근처 경찰서에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면 연락을 준다고 했죠. 봉순이는 순돌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낯선 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어요. 청송 같은 시골에서는 보기 힘든 차였죠. 봉순이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돌이를 데리고 뒷길로 돌아서 집에 들어갔어요. 누나, 왜 이쪽으로 가? 쉿, 주디 다다레이. 그냥 따라온나. 집에 도착하니 말순 여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순아, 아까 딱 봐도 수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대이. 수상한 사람들? 응. 양복 쫙 빼입은 머스마 둘이 와갔고 혹시 최근에 산에서 사람 본 적 있나 카더라. 봉순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 캤는데? 일단 없다고 캤지. 근데 자꾸 이 동네 저 동네 물어보고 다니더라. 봉순이는 순돌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순돌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당에서 또 죄 없는 닭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머시마 이거. 대체 뭐하던 놈이고. 봉순이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죠. 절벽 아래 동굴에 사람이 있다는 건 누군가 일부러 그를 거기에 버렸다는 뜻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세단을 타고 온 남자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청송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봉순이는 그 이틀 동안 순돌이를 집 안에만 있게 했죠. 순돌이는 그것도 모르고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누나, 나 밖에 나가고 싶어. 황마, 조디 다다라이. 당분간 집 안에 딱 바퀴가 있어야 한다고. 왜? 나 나쁜 짓 안 했는데. 봉순이는 순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다가 한 대 쥐어 박았습니다. 네가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밖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 안 카더나. 나쁜 사람? 누가? 몰라. 일단 조심해야 된다. 순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봉순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이해하는 이해력은 있는 것 같았어요. 5살처럼 행동하지만 기본적인 판단력은 남아있는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은 세단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봉순이는 조심스럽게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순돌이와 함께 산에 가서 약초를 캐기도 했죠. 누나, 이거 뭐야? 그건 당귀. 여자한테 좋은 약초. 여자한테 좋아? 그럼 누나도 먹어. 내가 왜 이걸 먹어? 내 등발을 봐라. 딱 보면 건강한 거 모르겠나? 근데 누나 허리 아프다고 했잖아. 봉순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자쓱, 기억력은 좋네. 순돌이는 의외로 산이를 잘 따라왔습니다. 무거운 짐도 잘 들었고
길도 잘 찾았어요.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일에 소질이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봉순이는 순돌이에게 글을 가르쳐 보기로 했습니다. 5살이라고 하니까 진짜 유치원생 수준부터 알려줘야 할 것 같았어요. 자, 이건 기억이야. 기억. 기억. 그래, 잘했어. 다음은 니은. 니은. 순돌이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글씨를 쓰게 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순돌이가 쓴 글씨가 너무 예뻤던 겁니다. 네 글씨 잘 쓰네? 응? 그래. 5살 치고 너무 잘 쓰는데. 봉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씨를 이렇게 잘 쓴다는 건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뜻일까 싶었죠. 순돌아, 혹시 숫자도 아나? 숫자?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은? 모르겠어. 봉순이는 종이에 숫자를 썼습니다. 1부터 10까지. 이거 따라 써봐. 1, 2, 3, 4, 5, 6, 7, 8, 9, 10. 한자로 쓰네. 한자? 순돌이는 자기가 한 말이 뭔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봉순이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 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걸까? 그날 밤, 봉순이는 순돌이가 잠든 후에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자식 저거 보통 사람 아닌 것 같다. 왜? 일단 옷이 비싸고 글씨도 쓰는 거 보니까 치기 주더라. 한자도 안다. 분명히 배운 놈이고 좋은 집 자식 맞을 기다. 말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리 생각했다. 손을 봐라. 일 한 번 안 한 손이데이. 머시마가 손이 보들보들하다 아이더나. 그럼 왜 절벽 동굴에 딥이 누워 자빠져 있었을까? 어떤 나쁜 인간이 그런 걸까? 모르겠다. 집안 싸움이 아니겠나? 드라마 보면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부잣집도 많잖아. 봉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순돌이를 찾는 사람들은 순돌이를 도우려는 게 아니라 또 찾아서 해치려는 걸 수도 있었어요. 일단 신원 확인될 때까지 숨겨야겠다. 그래, 그게 좋겠다. 함부로 넘기면 안 돼. 며칠 후 봉순이는 약초를 팔러 영주시장에 갔습니다. 순돌이도 데려갔어요. 집에 혼자 두면 또 울고불고 난리를 치게 뻔했거든요. 누나, 여기 사람 많다. 시장이니까 그렇지. 손 꼭 잡아. 응. 순돌이는 봉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명히 다 큰 남자인데 하는 짓이 진짜 어린아이 같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죠. 약초를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순돌이가 어디론가 뛰어갔어요. 순돌아, 어디 가노? 봉순이가 황급히 쫓아갔습니다. 순돌이는 시장 한쪽에 있는 TV 앞에 서 있었어요.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다음 소식입니다. 태강그룹 서한수 회장의 장남 서준혁 부사장이 실종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경찰은 서 부사장이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봉순이는 TV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죠. 화면에 나온 서준혁 부사장의 사진. 그건 바로 순돌이였습니다. 저 아저씨 나랑 똑같이 생겼다. 순돌이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봉순이는 순돌이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누나, 왜 그래? 나 저 아저씨 보고 싶어. 주디 다달아 자스가. 빨리 따라온나. 봉순이의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태강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어요. 그 회장의 장남이 순돌이라고? 집에 돌아온 봉순이는 인터넷으로 서준혁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어서 마을 이장님 댁 컴퓨터를 빌렸죠. 서준혁, 36세. 태강그룹 서한수 회장의 장남이자 부사장.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와튼스쿨 MBA. 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점쳐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갑자기 실종됐고 경찰은 수사 중이지만 별다른 단서가 없다고 했어요. 봉순이는 기사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죠. 태강그룹 경영권 분쟁 조짐, 서 회장의 재혼 후 이복 형제 간 갈등설. 기사에 따르면 서한수 회장은 15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 상대는 황수경이라는 여자였는데 그녀에게서 둘째 아들 서민재가 태어났어요. 서민재는 현재 태강그룹 전무로 일하고 있었죠. 이복 형제 간 갈등이라 봉순이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순돌이, 아니 서준혁이 실종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그를 의도적으로 절벽 아래 동굴에 버린 거였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이복 동생이거나 계모거나. 봉순이는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잘못하면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서 자기도 위험할 판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봉순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하면? 하지만 경찰이 제대로 보호해줄까? 이 바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엄마, 나 웃잘고 싶다. 이걸 진짜 웃자노? 글쎄다. 함부로 나서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봉순이는 순돌이를 바라봤습니다. 순돌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세상에 저것보다 팔자가 좋은 인간은 없다 싶은 모습이었어요. 하하, 뽀로로 귀여워. 뿡뿡, 방구 뿡뿡. 저 사람이 수천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을 재벌 후계자라니. 분명히 아까 뉴스가 잘못 보도된 거라고 생각할 뻔했습니다. 봉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자. 순돌이의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기억이 돌아오면 그때 판단하자. 지금 상태로 넘겼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상황은 봉순이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또다시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2명이 아니라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봉순이는 창문 틈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사진은 분명히 서준혁, 즉 순돌이였어요. 누나, 저 아저씨들 뭐해? 순돌이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봉순이는 순돌이를 밀쳤어요. 저 짝에 좀 가 있어라. 창문 근처 얼씬도 하지 마라. 왜? 그냥 오지 마. 순돌이는 눈이 그렁그렁해지더니 토라져서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봉순이는 골치가 아팠지만 조만간에 들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더 컸어요. 낯선 남자들이 봉순이네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요. 잠시 여쭤봐도 될까요? 봉순이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 뭔데요?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남자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봉순이는 모르는 척했어요. 아니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정말요? 2주 전쯤에 이 근처에서 실종됐거든요. 2주 전이요? 저는 맨날 약초 캔다고 바빠갖고 모르겠네요. 가끔 멧돼지나 몇 마리 보긴 하는데. 남자는 봉순이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봉순이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보시면 연락주세요. 보상금도 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봉순이는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죠. 예,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후 봉순이는 명함을 받습니다. 태강그룹 비서실. 봉순이는 명함을 구겼어요. 보상금이라. 나를 바보로 아나? 그날 밤 봉순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순돌이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어요. 이 마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봉순이는 어머니와 의논 끝에 외갓집이 있는 울진으로 순돌이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외갓집은 산골짜기에 있어서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았거든요.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외삼촌 가족이 아직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며칠 있다 올게. 집 잘 봐. 알았다. 조심해라. 봉순이는 순돌이를 데리고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타면 눈에 띌 것 같아서 걸어가기로 했어요. 산길을 타면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누나, 우리 어디가? 여행 가는 기다. 재밌는 대로. 진짜? 여행 좋아. 순돌이는 신이 났습니다. 봉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산길을 걷는 동안 봉순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순돌이의 기억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면, 그러면 아마 서울로 돌아가겠죠. 재벌 후계자가 이런 시골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누나 힘들어? 순돌이가 봉순이 짐을 들겠다고 했습니다. 괜찮다. 네가 들면 더 힘들 때이. 아니야, 나 힘세. 뽀롱뽀롱 파워. 순돌이가 봉순이 등에 맨배낭을 빼앗더니 자기가 맸습니다. 뽀롱뽀롱 파워라니. 기가 막혔지만 봉순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감동을 받을 뻔했어요. 야, 네 의외로 다정하네. 당연하지. 누나 힘들면 내가 도와줘야지. 봉순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5살 유치원생 같이 말을 하는 36살 겉으로 보기에만 멀쩡해 보이는 다 큰 남자가 봉수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순돌이가 어른스러워지면 기분이 더 이상할 것 같았죠. 저녁 무렵에 외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 김재덕은 봉순이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봉순이 아니가, 이게 얼마만이고. 삼촌 잘 지냈습니까? 근데 옆에 이 남자는 누구고? 봉순이는 미리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제 친구인데 사고로 기억상실이 돼가지고 당분간 요양차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 해. 기억상실? 딱하네. 알았다. 편하게 있다가 가거라. 외숙모 강씨가 순돌이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숙모 안녕하세요. 순돌이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5살짜리 인사법이었죠. 재덕 삼촌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와카노 저 사람? 아, 기억을 잃으면서 좀 어려졌어요. 어려졌다니? 자기가 5살인 줄 알아요. 삼촌과 숙모는 순돌이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순돌이는 마당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신이 나서 뛰어갔어요. 걔는 겁을 먹고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멍멍이다. 멍멍이. 꿩 대신 닭이 아이고 닭 대신 개가. 아이고 진짜 5살 같네. 그러니까요. 봉순이와 순돌이는 외삼촌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삼촌 집은 산골이라 외부와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인터넷도 잘 안 터지고 TV도 채널이 몇 개 안 됐죠.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세상 뉴스가 안 들리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돌이는 삼촌 집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강아지랑 놀고 산에서 뛰어다니고 밭일도 도왔죠. 물론 밭일은 어른처럼 잘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건지 순돌이는 호미질을 척척했어요. 순돌이 니 진짜 밭일 잘하네? 숙모가 감탄했습니다. 그래요? 나 잘해요? 응, 잘해. 반디 배웠네. 누구한테 배웠노? 몰라요. 그냥 하니까 돼요. 봉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순돌이는 기억을 잃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재벌 후계자니까 농사 같은 건 안 해봤을 텐데 왜 농사일도 이렇게 잘할까? 어느 날 저녁 봉순이는 순돌이와 함께 별을 보러 뒷산에 올랐습니다. 울진 산골은 밤하늘이 정말 예뻤거든요. 와, 별 많다. 순돌이가 감탄했습니다. 맞제? 서울에서는 못 보는 기라. 서울? 서울이 뭐야? 봉순이는 순간 말을 잘못했다 싶었습니다. 아, 그냥 됐다 큰 동네다. 그 짝에는 불빛이 많아서 별이 안 보인다 카대. 그래? 그럼 여기가 더 좋다. 순돌이는 별을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봉순이도 따라 웃었어요. 니는 진짜 단순하다. 단순해? 그게 뭐야? 뭐? 착하다는 뜻이야. 나 착해? 좋다. 순돌이가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봉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귀엽지? 봉순이는 자기 뺨을 한 대 쳤어요. 정신 차리라 가스나야. 저 푼수랑 지금 도망 와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음 단디 잡아라이. 누나? 응? 나 누나 좋아. 봉순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나 누나 좋아. 누나 착하고 밥도 잘해주고 나랑 놀아주고 우리 엄마 같아. 엄마? 응. 우리 엄마도 누나처럼 따뜻했어. 근데 엄마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순돌이의 눈이 슬퍼졌습니다. 봉순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네 엄마, 기억나나? 조금. 얼굴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는 기억나. 따뜻한 목소리. 봉순이는 인터넷에서 본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서준혁의 친어머니는 그가 10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한수 회장이 재혼을 한 거였죠. 너그 엄마는 먼 곳에 계신다 하대. 하늘나라. 하늘나라? 저기? 순돌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응.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그래? 그럼 엄마가 나보고 있을까? 보고 있을 기다. 분명히. 순돌이는 하늘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괜찮아. 봉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36살 남자가 하늘에 대고 엄마를 부르는 모습. 그게 너무 슬프고 동시에 너무 순수했어요. 그날 밤 봉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다고.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은 지켜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외삼촌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여기 김재덕 씨 댁 맞죠? 예, 맞는데요. 누구세요? 삼촌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요. 혹시 최근에 이상한 남자가 이쪽에 왔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봉순이는 안에서 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상한 남자요? 그런 사람 못 봤는데요? 기억을 잃은 남자요. 30 중반쯤 되는데 자기가 어린아이인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삼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봉순이는 조마조마했어요. 글쎄요, 저는 못 들었는데. 정말요? 이 근처에 친척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여자는 집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봉순이는 순돌이를 데리고 뒷방으로 숨었어요. 누나, 왜 숨어? 쉿, 조용히 해. 봉순이는 순돌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순돌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조용히 했어요. 잠시 후 여자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삼촌이 방문을 열었어요. 봉순아, 저 가스나 먹고? 모르겠어 해. 근데 수상해서 해. 봉순이는 창문으로 여자가 타고 온 차를 봤습니다. 번호판이 서울이었어요. 저 여자. 아마 순돌이 찾으러 온 것 같아 해. 뭐? 그럼 보내야 되는 거 아이가? 여기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옮기자 순돌아. 봉순이는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순돌이는 뭐가 뭔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어요. 누나, 우리 또 여행 가? 응. 더 재밌는 데로 가자. 좋아. 봉순이와 순돌이는 그날 밤 외삼촌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그 여자, 그녀는 서준혁의 계모 황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차에 앉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재야? 엄마야? 이쪽에도 없어. 근데 이상해. 분명히 누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아세요? 느낌이야. 저 집 사람들 눈빛이 불안하더라. 그럼 어떡해요? 더 파봐야지. 돈이면 다 해결돼. 마을 사람들 하나씩 매수해. 황수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서준혁, 네가 어디 숨었든 찾아낼 거야. 그리고 이번엔 확실히.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죠. 서준혁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것. 봉순이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순돌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밤새 산길을 걸었어요. 누나 힘들지? 괜찮다. 누나 손 따뜻해. 순돌이가 봉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봉순이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걱정 마라 순돌아. 내가 지켜줄 테니까. 봉순이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이 사람을 절대 저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봉순이와 순돌이는 결국 봉순이 친구 집에 숨었습니다. 친구 한미경은 영덕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비수기라 손님이 없었거든요. 봉순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숨겨달라니? 미경아, 사정이 좀 복잡하대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며칠만 있게 해주라.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친구의 부탁이니까요. 알았어. 근데 저 남자는 누구야? 봉순이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경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 재벌 후계자라고? 쉿, 다 들리겠다. 아, 미안. 근데 진짜야? 저 사람이? 미경은 순돌이를 쳐다봤습니다. 순돌이는 민박집 마당에서 바다를 보며 신이 나 있었어요. 바다다, 바다. 순돌이가 뛰어다녔습니다. 미경은 피식 웃었어요. 재벌 후계자 맞아? 하는 짓은 완전 유치원생 같은데. 그래서 문제아이가 기억을 잃어서 지가 5살이라 한다. 어머, 불쌍해라. 미경은 순돌이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영덕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순돌이는 바다를 좋아해서 매일 해변에 나갔어요. 봉순이도 함께 갔죠. 누나, 조개 잡았어. 오, 잘했네. 이거 누나 줄게. 순돌이가 조개를 건넸습니다. 봉순이는 웃으며 받았어요. 고마워. 누나 좋아하니까. 봉순이는 순돌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정이 들었거든요. 순돌이가 기억을 되찾으면 아마 서울로 가겠죠. 분명히 좋은 일일 텐데 생각할수록 자꾸 외로워지는 게 이상했어요. 어느 날 저녁 봉순이와 미경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봉순아, 너 저 사람 좋아하는 거지? 뭐? 아니다. 가스나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 다 티나거든. 미경은 웃으며 봉순이를 쳤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저 사람 기억 돌아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봉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다. 계속 정이 들어서 그런가. 봉순아, 미경아, 나 이 나이까지 시집도 못 가고 약초나 캐며 살았다 아이가. 근데 저 모지리가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기분이 이상한갑다. 봉순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경은 봉순이를 안아줬어요. 바보야. 그게 사랑이야. 사랑? 내가? 응. 축하해. 드디어 연애를 하네 우리 봉순이. 미경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봉순이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연애가 아니었어요. 순돌이는 자기가 5살인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경이 급하게 봉순이를 불렀어요. 봉순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 났나? 저 사람들 또 왔어. 저번에 말했던 양복 입은 남자들. 봉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온 거지? 순돌이 어디 있노? 방에 있어. 봉순이는 급하게 방으로 갔습니다. 순돌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순돌아, 빨리 가자. 응? 어디? 숨바꼭질하자. 내가 좋은데 안다. 봉순이는 순돌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민박집 뒤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숨기로 했어요. 여기서 조용히 있어라. 누가 와도 소리내면 안 된다. 알았지? 숨바꼭질이야? 재밌겠다. 순돌이는 신이 났습니다. 봉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응, 숨바꼭질이데이. 내가 올 때까지 여기 딱 가만히 있어라. 알았어. 봉순이는 창고 문을 닫고 민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미경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혹시 최근에 낯선 손님 받으셨어요? 비수기라 손님이 없어요. 정말요? 주변에서 젊은 여자와 남자가 함께 다닌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봉순이는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남자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서준혁의 사진이었어요. 이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봉순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그래요?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남자 못 보셨어요? 기억을 잃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고 하던데. 봉순이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런 사람은 못 봤는데요. 저는 여기 친구 집에 놀러 온 거라서. 그렇군요. 혹시 나중에라도 보시면 연락주세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봉순이는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후 봉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이 다가왔어요.
봉순아, 이거 진짜 위험하다. 저 사람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맞지? 여기도 더 있으면 안 되겠다. 봉순이는 창고로 가서 순돌이를 데려왔습니다. 누나, 숨바꼭질 끝났어? 응, 끝났다. 이제 다른 데로 가자. 봉순이는 미경에게 인사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밤새 걷다가 버려진 농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순돌이는 지쳐서 금방 잠들었고, 봉순이는 밤새 뜬 눈으로 지냈죠. 다음날 아침, 봉순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다고. 어떻게든 순돌이의 기억을 되찾게 해서 직접 맞설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순돌아? 응? 우리 병원 가자. 병원? 왜? 나 안 아픈데? 네 머리 다친 거 치료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 아이가. 순돌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억? 무슨 기억? 네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순돌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난 지금이 좋아. 누나랑 있으니까. 봉순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됐어요. 순돌아, 네가 기억을 되찾아야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는데. 나쁜 사람? 응. 네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물리칠락 함은 네가 예전의 네로 돌아가야 된다. 순돌이는 무서운 표정이 됐습니다. 나쁜 사람이 나 잡으러 와? 응. 그래서 네가 강해져야 돼. 순돌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나 강해질게. 누나 지키려고. 봉순이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순수한 사람을 저 악독한 사람들에게서 지켜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병원에 가기도 전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봉순이와 순돌이가 숨어있던 농가에 검은 차 3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10명이 넘었어요. 저기다! 잡아! 봉순이는 순돌이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너무 빨랐어요. 누나! 순돌이가 넘어졌습니다. 봉순이가 일으키려 했지만 남자들이 둘러쌌어요. 이 여자야? 네가 숨겼지? 남자 중 하나가 봉순이를 밀쳤습니다. 봉순이는 땅에 넘어졌어요. 누나! 순돌이가 봉순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순돌이를 잡았습니다. 잡았다. 부사장님 맞네. 데려가. 남자들이 순돌이를 끌고 갔습니다. 순돌이는 발버둥 쳤어요. 싫어. 누나. 누나 살려줘. 순돌아. 봉순이가 일어나서 쫓아가려 했지만 남자가 봉순이를 막았습니다. 넌 여기 있어. 비켜. 저 사람 놔줘. 봉순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순돌이는 차에 실렸고 차는 멀어져 갔습니다. 순돌아. 봉순이는 쓰러져 울었습니다. 순돌이를 잃었습니다. 지키겠다고 맹세했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어요. 그날 밤 봉순이는 폐농가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죠. 순돌아. 미안해. 봉순이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참 마음이 아프죠? 봉순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순돌이를 결국 빼앗기고 말았네요. 절벽 아래 동굴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허무하게 끊어질 줄은 봉순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봉순이가 여기서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상도 여자의 끈기가 어디 가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봉순이가 어떻게 반격에 나서는지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봉순이는 사흘 동안 폐농가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순돌이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사흘째 되는 날, 봉순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순돌이는 아직 살아있을 테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뭔가 해야 된대. 봉순이는 일어나서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향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봉순이는 막막했습니다.
태강그룹 본사가 어디 있는지는 알았지만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단 본사 앞에 가봤어요. 와, 크다. 태강그룹 본사는 5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봉순이는 압도당했어요. 시골 약초꾼이 재벌 본사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봉순이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순돌이를 데려간 건 태강그룹 사람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아, 대급박이 와이래 아프노. 봉순이가 머리를 감싸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태강그룹 부사장 찾았대. 진짜? 어디서? 강원도 어딘가래. 기억을 잃어서 시골에서 헤매고 있었다더라. 어머, 대박. 그래서 지금 어디 있대? 병원이래. 머리 치료받는다고. 봉순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순돌이가 병원에 있다고? 대화를 더 들어보니 서준혁 부사장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 같았어요. 봉순이는 급하게 카페를 나왔습니다. 어느 병원이지? 봉순이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가 떴어요. 태강그룹 서준혁 부사장, 6주 만에 발견. 기억 상실 상태로 S대학병원 입원. 봉순이는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입구부터 경비가 삼엄했거든요. 면회 오셨어요? 아, 네. 서준혁 부사장님 면회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가족의 면회 금지입니다. 봉순이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봉순이는 병원 주변을 돌아다니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 병원 뒷문 근처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기 잠깐요. 봉순이가 다가갔습니다. 간호사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뭐예요? 혹시 서준혁 부사장님 병실이 어딘지 아시나요? 당신 누구예요? 저는 그분 아는 사람이에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한데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제발요. 그 사람 위험해요. 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치기삘라 한다니까요. 봉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12층이에요. 1201호. 감사합니다. 봉순이는 급하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2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경비원이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12층이요. 12층은 VIP 병동입니다. 허가증 있으세요? 봉순이는 없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단호했어요. 그럼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봉순이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봉순이는 병원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비상계단은 어디 있는지, 직원 출입구는 어디인지, 그리고 밤이 되길 기다렸어요. 밤 11시, 봉순이는 직원 출입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청소 복장을 입은 척하고요. 비상계단으로 12층까지 올라갔어요. 12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1201호 앞에 경비원 한 명이 앉아 있었는데 졸고 있었어요. 봉순이는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완전히 잠든 틈을 타서 병실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어요. 순돌아? 봉순이가 다가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은 순돌이가 맞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순돌이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링거를 맞고 있었거든요. 순돌아, 내다. 봉순이 누나데이. 봉순이가 순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돌이는 반응이 없었어요. 순돌아? 와그라노? 일어나봐라. 봉순이가 순돌이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아니, 잠든 게 아니라. 설마, 애한테 약을 미긴 기가? 봉순이는 침대 옆 테이블을 봤습니다. 약병들이 있었어요. 라벨을 보니 진정제와 수면제였죠. 이 나쁜 것들이. 봉순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들이 순돌이에게 약을 먹여서 계속 재우고 있었던 겁니다. 순돌아, 걱정 마레이. 내가 꼭 구해줄 끼다.
봉순이가 순돌이의 손을 꼭 잡았을 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야?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봉순이는 도망치려 했지만 잡혔어요. 이 여자, 어떻게 들어온 거야? 봉순이는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보안실로 데려가졌죠. 당신 누구야? 왜 VIP 병동에 침입한 거야? 저는 서준혁 부사장이랑 친구해. 서준혁 씨가 위험하다고요. 무슨 소리야? 저분은 치료받고 계시는 거야. 치료가 아니라니까 해. 저 사람들이 애한테 약을 미기 갖고 재우고 있는 거라고 해. 봉순이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결국 경찰에 인계됐죠. 경찰서에서 봉순이는 진술을 했습니다. 서준혁 부사장이 절벽 아래 동굴에 버려져 있었거든요. 제가 구했는데 기억을 잃어서 지가 5살인 줄 알았어요. 저랑 같이 지내다가 태강그룹 사람들한테 잡혀갔고 지금 병원에서 약을 먹여서 재우고 있어요. 경찰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내가 겪은 일이 증거 아닙니까? 거짓말 아니라고 해. 증거 없이는 수사할 수 없어요. 봉순이는 절망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그때 경찰서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였어요. 강봉순 씨 맞으시죠? 네, 누구십니까? 저는 윤석진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봉순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변호사? 당신이 서준혁 부사장을 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서준혁 부사장을 돕고 싶어요. 왜요? 당신이 왜 도와요? 윤석진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서준혁 부사장의 돌아가신 어머니 김유진 여사의 친구였어요. 유진이가 죽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죠. 준혁이를 잘 봐달라고. 봉순이는 놀랐습니다. 이 변호사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저도 준혁이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실종됐다는 뉴스를 보고 찾고 있었는데 오늘 당신이 경찰서에 잡혀왔다는 걸 알게 됐죠. 어떻게 알았는데? 태강그룹 내부에 제 정보원이 있어요. 윤석진 변호사는 봉순이를 경찰서에서 빼냈습니다. 둘은 근처 카페로 갔어요. 자, 이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처음부터. 봉순이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절벽 아래 동굴에서 순돌이를 발견한 것부터 함께 지낸 것, 도망 다닌 것, 잡힌 것, 병원에서 본 것까지. 윤석진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역시 계모와 이복 동생이 손을 쓴 거군요. 알고 있었습니까? 짐작은 했어요. 서한수 회장이 1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황수경 여사와 서민재가 그룹을 장악하기 시작했거든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네. 지금은 의식은 있지만 말을 못해요. 그래서 황수경 여사가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죠. 봉순이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서준혁 부사장이 동굴에 버려졌다는 증거, 지금 병원에서 강제로 약을 투여받고 있다는 증거. 그걸 어떻게 모아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윤석진 변호사는 봉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봉순 씨, 당신이 유일한 증인이에요. 서준혁 부사장을 살릴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봉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뭐든 할게요. 그날부터 봉순이와 윤석진 변호사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랐어요. 병원에서 약에 취해 잠들어 있던 순돌이가 그날 밤 봉순이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순돌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깊은 잠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윤석진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곳이었어요. 봉순이는 그곳에서 지내며 작전을 짰습니다. 일단 동굴에서 증거를 찾아야 해요. 동굴이요? 네. 서준혁 부사장이 버려졌던 동굴 말이에요. 거기에 뭔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봉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볼게. 그 동굴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봉순이는 청송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이었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어요. 어머니께 인사만 하고 바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내 잠깐 산에 갔다 올게. 그래, 조심해라.
봉순이는 절벽 아래 동굴로 갔습니다. 그곳은 순돌이를 처음 발견했던 곳이었어요. 동굴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뭐가 있을까? 동굴 안은 어두웠습니다. 봉순이는 손전등을 켜고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그리고 동굴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작은 가방이었어요. 가죽 가방인데 흙에 덮여 있었죠. 봉순이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녹음기 하나? 이거. 봉순이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형,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바꾸려고 해요. 형한테 다 물려주려고 한다고요. 민재야, 진정해. 우리 얘기로 풀자. 얘기로요? 형은 항상 얘기로 풀자고 하지만 결국엔 형이 다 가져가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내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 말해줬어요. 형이 어머니를 괴롭혔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뭐? 나는 그런 적. 됐어요.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이건 내 것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하면서 약속한 거라고요. 그리고 뭔가 충돌하는 소리. 녹음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봉순이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서민재가 서준혁을 공격한 증거였습니다. 이거면 되겠대이. 봉순이는 가방을 들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진 변호사에게 녹음을 들려줬어요. 대박이네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지? 잠깐요. 아직 더 필요해요. 또요? 이 녹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서민재가 직접 했다는 증거,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서준혁 부사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증거도 필요해요. 봉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병원 내부 협조자가 필요해요. 제가 알아볼게요. 윤석진 변호사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와 연결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층 VIP 병동에서 일하는 정아람이에요. 서준혁 부사장 담당이세요? 네. 근데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사장님한테 과도한 진정제를 투여하고 있거든요. 역시. 봉순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에? 투약 기록과 처방전은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위험해요. 들키면 저 해고당해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 제발 예. 정아람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양심에 찔려서. 환자를 저렇게 다루는 건 옳지 않아요. 봉순이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정아람 간호사가 투약 기록과 처방전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정상적인 치료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양이락합니다. 윤석진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 과실이에요. 아니,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인 약물 남용이죠. 이제 됐죠?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뭔데요? 서준혁 부사장 본인의 증언이 필요해요. 결국 관건은 부사장님의 기억이 돌아와야 해요. 봉순이는 침묵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요? 일단 저 과도한 진정제 투여를 중단시켜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중단시켜요? 병원 측에 압력을 넣어야죠.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윤석진 변호사는 의료계 인맥을 통해 병원장에게 접근했습니다.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서준혁 부사장의 치료 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렸죠. 병원장은 놀랐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정말로 과도한 약물이 투여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뭡니까? 회장님 부인이신 황수경 여사의 지시였습니다. 황수경 여사가 뭔 권한으로 이런 지시를 합니까? 환자는 서준혁 부사장인데. 병원장은 즉시 약물 투여를 정상 수준으로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황수경이 항의했지만 병원장은 단호했어요.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약물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의 방침입니다. 황수경은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약물이 줄어들자 서준혁의 상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지? 서준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병실이었어요.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기억이 안 났죠. 부사장님 깨어나셨군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서준혁은 의아했어요. 부사장? 저요? 네, 태강그룹 서준혁 부사장님이시잖아요. 서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태강그룹? 부사장? 그게 뭐지? 저는 순돌이인데요. 네, 제 이름은 순돌이에요. 누나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간호사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준혁은 꿈을 꿨습니다. 산속을 걷는 꿈이었어요. 옆에 한 여자가 있었죠. 누나, 나 힘들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누나 손 따뜻해.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서준혁은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나, 그 여자가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따뜻했던 그 손길, 함께했던 시간들, 나를 지켜줬던 사람. 서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봉순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진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변호사가 면회 허가를 받아냈거든요. 서준혁 부사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면회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비원은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줬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봉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순돌아. 침대에 누운 서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봉순이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누나. 서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봉순이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누나. 누나 맞지? 내가 꿈에서 봤어. 누나가 나 지켜준다고 했어. 봉순이는 울었습니다. 순돌이가 자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응, 누나 맞대이. 봉순이 누나대이. 순돌아, 괜찮나? 누나, 나 여기 무서웠어. 근데 누나 오니까 괜찮아. 서준혁은 아직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지만 봉순이만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진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서준혁 부사장님, 저는 윤석진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김유진 여사의 친구였어요. 어머니? 서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기억나? 따뜻했어. 근데, 돌아가셨어. 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겨내셔야 해요.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해치려는 사람? 네. 계모 황수경 여사와 이복동생 서민재 전무예요. 서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재가 나를 기억나세요? 산에서 민재가 나를 밀었어. 절벽 아래로. 서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 전에 회의실에서 싸웠어. 민재가 아버지 유원장 얘기를 했고 나한테 포기하라고 했어. 거부하니까요? 나를 산으로 데려갔어. 그리고 서준혁은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천천히 해라 순돌아. 무리하지 마레이. 봉순이가 서준혁의 등을 쓸어줬습니다. 누나, 괜찮다. 내 지금 여기 있대이. 서준혁은 봉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함께 별을 보던 날, 함께 산을 오르던 날, 함께 웃고 울던 날들. 누나가 나를 구해줬구나. 고마워, 누나. 정말 고마워. 서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어요. 이제 내가 싸울 차례야. 봉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싸우자. 둘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서준혁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더 보내는 동안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거의 다 기억해냈어요. 민재가 나를 절벽에서 밀었어. 그 전에 커피에 뭔가를 탔던 것 같아. 몸에 힘이 없었거든. 약을 탔군요. 윤석진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원장 얘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룹 지분의 60%가 나한테 가게 되어 있었어. 민재는 20%, 황수경 여사는 20%. 그래서 당신을 없애려 한 거군요. 아버지가 쓰러진 후에 더 급해졌을 거야.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처리하려고. 서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5살짜리 순돌이가 아니었어요. 원래의 서준혁, 냉철하고 똑똑한 재벌 후계자로 돌아오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싸워야지. 내가 당한 걸 그대로 돌려줘야지. 서준혁은 윤석진 변호사와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일단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해요. 아버지가 의식이 있으시니까 아버지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황수경 여사가 막을 텐데요? 맡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 서준혁은 봉순이가 찾아온 녹음 파일과 병원 투약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이걸로 언론에 먼저 터뜨려. 황수경과 민재가 나를 살해하려 했다는 걸. 그러면 그들이 반격할 텐데요. 반격하게 둬. 그 과정에서 꼬리가 밟힐 거야. 서준혁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봉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새삼 놀랐어요. 이 사람이 진짜 재벌 후계자구나. 순돌. 아니, 준혁 씨. 봉순이가 불렀습니다. 서준혁은 피식 웃었어요. 누나, 그냥 순돌이라고 불러도 돼? 나 그 이름 좋아해. 누나가 지어준 이름이잖아. 봉순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서준혁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누나, 이 싸움 끝나면 할 말 있어. 무슨 말? 나중에 할게. 지금은 집중해야 하니까. 봉순이는 궁금했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태강그룹 후계자 살해 미수? 충격의 녹음 파일 공개. 기사와 함께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서민재가 서준혁을 공격하는 장면의 녹음이었죠.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재벌가의 형제간 살인 미수라니 최고의 뉴스거리였으니까요. 황수경과 서민재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녹음 파일은 분명히 없앴는데. 몰라. 어떻게 남아있는 거야? 황수경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분명히 서준혁이 가지고 있던 녹음기는 빼앗아서 부쉈는데 어떻게 녹음이 남아있단 말인가? 사실 서준혁은 만약을 대비해서 녹음기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방에, 하나는 주머니에. 서민재는 주머니에 있던 것만 부쉈고 가방에 있던 건 동굴에 떨어졌던 거죠. 언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황수경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저 녹음은 조작된 겁니다. 서준혁이 우리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 감정 결과 녹음은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조작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실제 대화 녹음입니다. 황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이 서준혁은 아버지 서한수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서한수 회장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말을 못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아버지. 서준혁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서한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저 살아 돌아왔어요. 민재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서한수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힘을 주세요. 제가 이 일을 바로잡을게요. 서한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준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을 못해도 의사는 전달됐어요. 윤석진 변호사가 서한수 회장의 의사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서한수 회장님은 서준혁 부사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위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이 확인서를 바탕으로 주주총회가 소집됐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태강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준혁이 들어서자 주주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그는 당당하게 걸어가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준혁입니다. 황수경과 서민재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은 험악했어요. 오늘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황수경 이사와 서민재 전무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둘째, 제가 그룹의 대표이사직을 맡겠습니다. 반대해? 서민재가 소리쳤습니다. 형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기억을 잃어서 자기가 5살인 줄 알았던 사람이야. 웅성웅성 주주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서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절벽에서 밀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서준혁이 스크린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형,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서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황수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원본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준혁이 감정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서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투약 기록이었어요. 저를 병원에 데려간 후 황수경 이사와 서민재 전무는 저에게 과도한 진정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약물 남용이자 살인 미수의 연장입니다. 주주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범죄였으니까요. 주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그룹을 맡길 수 있습니까? 서준혁이 물었습니다. 주주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저는 아버지 서한수 회장님의 뜻에 따라 그룹을 경영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의사 확인서가 여기 있습니다. 서준혁이 의사 확인서를 보여줬습니다. 주주총회는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황수경 이사 해임안 찬성 78%, 반대 22%로 가결되었습니다. 서민재 전무 해임안 찬성 81%, 반대 19%로 가결되었습니다. 서준혁 대표이사 선임안 찬성 85%, 반대 15%로 가결되었습니다. 황수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건 불법이야. 불법은 당신들이 한 겁니다. 서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황수경 씨, 서민재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황수경과 서민재는 수갑이 채워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풀라고. 황수경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민재는 서준혁을 노려봤어요. 형,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끝이야. 적어도 당신들한테는. 서준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황수경과 서민재는 경찰에 끌려갔어요. 봉순이는 회의실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서준혁이 다가왔어요. 누나, 잘했대이. 정말 잘했대이. 봉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순돌이를 해치려던 사람들이 벌을 받았어요.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나를 구해줬으니까. 아니다. 네가 강해서 해낸 거대이. 같이 한 거야. 우리 둘이. 서준혁이 봉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봉순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 이제 진짜 끝이야.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드디어 끝났어요. 황수경과 서민재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인 미수, 약물 남용, 사기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15년과 12년의 실형이 선고됐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이건 음모예요. 황수경이 법정에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서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재판이 끝난 후 서준혁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끝났어요. 서한수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제가 그룹 잘 지킬게요. 걱정 마세요. 서한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말을 못해도 아들에 대한 신뢰가 느껴졌어요. 태강그룹은 서준혁의 지휘 아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주가도 회복되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랐어요. 서준혁은 아버지가 일군 그룹을 훌륭하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봉순이는 청송집에서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이 끝난 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봉순아, 밥 먹어라. 예, 엄마. 봉순이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말순 여사가 물었어요. 그 사람한테서 연락 없나? 누구? 순돌이 말이야. 아니, 뭐라 그랬지? 서준혁? 봉순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쁘겠지. 대기업 회장이니까. 그래도 연락 한 번 없나? 몰라.
그냥 신경 쓰지 말자. 봉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서준혁은 재벌 후계자고 자신은 시골 약초꾼이잖아요. 함께 있을 때는 특별한 시간이었지만 현실은 다른 거죠. 괜찮대, 엄마.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래도 섭섭하다. 네가 그렇게 고생해서 구해줬는데. 구해준 것도 아니지.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다, 아이가. 봉순이는 밥을 먹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봉순이는 산에 올랐습니다. 순돌이를 처음 발견했던 절벽 위에 서서 멀리 바라봤어요. 순돌아, 잘 지내고 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봉순이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나는 보고 싶은데. 봉순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돌이와 함께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함께 별을 보던 날, 함께 바다를 보던 날, 함께 웃고 울던 날들. 바보 새끼, 나쁜 새끼, 너 왜 연락 안 해? 봉순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나. 봉순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 서준혁이 서 있었어요. 니 왜 여기 있노? 누나 보러 왔지.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계속 오고 싶었는데 정리할 게 많아서. 서준혁은 봉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미안해. 연락 늦어서. 봉순이는 당황해서 눈을 피했습니다. 서준혁이 봉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누나, 나 할 말 있어. 뭔데? 그때 병원에서 말했잖아. 싸움 끝나면 할 말 있다고. 봉순이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데? 그게? 서준혁은 봉순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나, 나랑 결혼해줘. 봉순이는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결혼? 너, 뭐라고? 결혼하자고. 나랑. 야, 네 아직도 정신 안 돌아온 거 아이가? 네가 누군데 나한테 결혼하자 그라노? 봉순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서준혁이야. 태강그룹 회장.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니. 니는 재벌이고 나는 시골 약초꾼이야. 어떻게 결혼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서준혁이 물었습니다. 봉순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누나, 나는 누나가 좋아. 순돌이일 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아. 누나가 나를 구해줬을 때, 누나가 나를 지켜줬을 때, 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받는다고 느꼈어. 계모도 민재도 회사 사람들도 다 내 돈이나 지위 때문에 나한테 접근했어. 근데 누나는 달랐어. 누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기억도 없고 돈도 없는 바보였을 때 나를 돌봐줬어. 서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사람 누나밖에 없어. 그래서 누나가 좋아. 사랑해. 봉순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좋아, 이 바보야. 봉순이가 서준혁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안아줬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매일 보고 싶었다고. 누나, 왜 연락 안 했어? 나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나? 봉순이가 서준혁의 가슴을 쳤습니다. 서준혁은 봉순이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이제 안 그럴게. 평생 옆에 있을게. 약속해. 응, 약속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맞췄어요. 절벽 위에서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한 달 후, 봉순이와 서준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청송의 작은 마을 회관이었어요. 이렇게 소박하게 해도 되나? 봉순이가 물었습니다.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 난 누나랑 결혼하는 것만 중요해. 서준혁은 웃었습니다. 결혼식에는 마을 사람들, 말순 여사, 윤석진 변호사, 미경이 등이 참석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랑 서준혁은 신부 강봉순을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예, 맹세합니다. 신부 강봉순은 신랑 서준혁을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예, 맹세합니다. 봉순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준혁이 봉순이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지 마, 누나. 울어도 되잖아, 이 바보야. 둘은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서준혁은 봉순이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봉순이가 상자를 열자 안에 열쇠가 있었어요. 집 열쇠야. 청송해 지었어. 뭐? 집을? 응. 서울에서만 살 순 없잖아. 누나 고향이 여기니까 여기에도 집이 있어야지. 봉순이는 서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니, 진짜 내를 많이 좋아하는 거 맞지? 당연하지. 누나 아니면 나 살아있지도 못했을걸. 서준혁이 봉순이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봉순씨. 이 자스가 누나라고 불러. 알았어, 누나.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년 후, 봉순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이름 뭐라고 할까? 서준혁이 물었습니다. 순이? 순돌이에서 따서? 순이? 좋은데? 진짜? 좋아? 응, 순이. 우리 딸 이름 순이. 서준혁이 아기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순이야, 아빠야. 아빠 이름은 원래 순돌이었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봉순이가 웃으며 서준혁을 쳤습니다. 진짜잖아. 누나가 지어준 이름이야. 그래도 그건 걔 이름이라고. 둘은 웃었습니다. 아기 순이도 따라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봉순이와 서준혁은 청송집 마루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누나 행복해? 응, 많이. 나도. 서준혁이 봉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당연하지. 네가 동굴에서 누나 배고파 그랬잖아. 그때 누나가 귀찮아하면서도 업어줬잖아. 어쩔 수 없었지. 쓰러질 것 같았으니까. 봉순이는 웃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니, 전혀. 나도. 그냥 산삼 캐러 갔다가 산삼 대신 니를 주었네. 산삼보다 내가 더 좋지? 글쎄, 산삼은 좀 많이 비싼데? 야. 서준혁이 봉순이를 쳤습니다. 봉순이는 웃으며 서준혁을 안았어요. 농담이 데이. 네가 제일 좋다. 나도 누나가 제일 좋아. 둘은 별을 보며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도망 다니던 날들, 싸웠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고마워, 누나. 나를 구해줘서. 나도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둘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별들이 그들 위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절벽 아래 동굴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네요. 경상도 약초꾼 봉순이와 재벌집 바보 순돌이, 참 특별한 만남이었죠? 봉순이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동굴에 쓰러진 남자를 보고도 귀찮다며 모른 척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등에 업고, 먹이고, 재우고, 결국 목숨까지 걸고 지켜줬어요. 그리고 순돌이도요. 기억을 잃고 5살 아이가 되었지만 봉순이를 향한 마음만은 진짜였습니다. 누나 좋아 라는 그 말이 얼마나 순수하고 따뜻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만남이 찾아오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처음엔 부담스럽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낸다면 언젠가는 봉순이와 순돌이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현실은 드라마처럼 쉽지 않습니다. 재벌 후계자가 갑자기 나타날 일도 없고 절벽 아래 동굴에서 인연을 주울 일도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고마워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따뜻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